머스크가 본인의 애완 AI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글록. 이 글록이라는 달나라 같은 소리는 사실 실제 소설에서 유래한 화성인의 용어래요. 머스크다운 장면 센스인데, 암튼 이 글록이라는 녀석은 기존 인공지능 모델과 다른 좀 재밌는 점들이 있습니다. GPT나 제미나이랑 말싸움하다 지치신 분들에겐 희소식일 수 있는데, 벤치마크 점수라든지 기술 스택 같은 어려운 얘기 말고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7월 10일 머스크가 직접 X에서 글록4를 시연했습니다. XAI, 즉 구 트위터의 인공지능이죠. 지금은 X 앱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요. GPT나 제미나이 같은 기존 AI가 말 잘하는 컴퓨터 같은 느낌이었다면 글록은 진짜로 생각을 말로 합니다. 단순히 문장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추론을 해요. 이 추론을 한다는 것이 글록의 핵심이자 무서운 이유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인공지능과 이 글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느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뭔가 예민한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안 해주죠. 그 질문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딱 이런 패턴. 나름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GPT랑 쌍욕 박으면서 킵에 안 떠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글록은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논쟁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줘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바로 글록의 위험이죠. 눈치 안 보고 말하는 아주 냉혈한 인공지능 놈. 아무튼 어떤 성격을 가진 녀석인지는 알았으니까 이게 왜 쩌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솔직히 요즘 AI 잘 만드는 회사들 많아요. GPT는 말 잘하고 제미나이는 검색 좀 잘하고. 근데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진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추론입니다. 보통의 AI들은 질문을 받으면 자기가 배운 데이터에 비슷한 사례를 찾고 그걸 그냥 껴맞추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일종의 고급 자동 완성 기술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은 누구야? 물으면 그동안 자주 나왔었던 단어가 바이든이었으니까 이렇게 통계를 때려서 멍청한 답을 뱉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챗GPT나 제미나이는 통계 기반, 회귀 분석 같은 알고리즘을 통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뒤엔 무슨 단어가 올까 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를 추천하는, 예를 들어서 뻔한 질문은 뻔한 답을 내놓고 복잡한 질문은 아주 없던 사실을 조합해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내놔서 당황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글록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왜 그런 건지를 먼저 생각해요. 상황을 이해하고 논리를 따라가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갈등이 심해졌어? 이런 질문을 하면 GP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런 어쩌고 백과사전이나 나무 위키를 요약해주는 느낌이라면, 글록은 현황을 분석해서 맥락을 연결해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걸 머스크는 다중 에이전트 방식을 통해서 대답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챗GPT나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똑똑한 비서가 나랑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무슨 일이든 다 그 친구한테 시키면 얘가 혼자 끙끙대면서 모든 걸 처리하죠. 실제로 막 버벅거리면서 답변도 늦게 주고 하잖아요. 근데 글록을 예로 들면 마치 여러 명의 인턴을 거느린 팀장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하고 트럼프 캠프 전략 변화 알려줘 이러면은 다른 AI는 선거 관련해서 입도 뻥끗 못하거나 뉴스 검색해놓고 끝이죠. 근데 글록은 한 놈은 여론조사 분석하고, 한 놈은 트럼프 캠프 움직임 추적하고, 또 다른 한 놈은 SNS 여론 분위기 요약해서 이걸 합쳐가지고 팀장한테 보고서를 내는 느낌? 그러니까 다른 AI는 똑똑한 한 명이 혼자서 다 하려고 끙끙대는 느낌이라면 글록은 분업해서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처리하니까 정보 처리 속도나 깊이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추론형 AI의 힘입니다. 사실 인간도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정보는 많아도 판단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글록은 그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빠르고 꽤 정확하게. 그리고 글록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기부터예요. 하드웨어까지 확장된다는 점. 그동안 AI는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작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GPT는 딱 대화형 조수, 제미나이는 검색창 조수 정도? 그런데 글록은 우리 현실과 붙어 있어요. 테슬라 차에 심고 옵티머스 로봇에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앱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차가 되고 옵티머스가 진짜 옵티머스 프라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소프트웨어로서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던 AI가 하드웨어에 확장된다니
아직 다른 소프트웨어가 걷지 않은 길을 가는 머스크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누가 글록을 써야 할까요? 글록은 아직 X 앱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챗GPT처럼 어디든 바로 접근하는 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 환경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X에 들어가서 여기 글록에 들어간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뭐 그닥 불편해 보이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미나이나 GPT가 별도 앱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건 앱상에서 프로젝트 관리도 쉽고 여러 API 연결이 가능하고 GPTS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아직 글록의 확장성은 초기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글록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게 적합할까요? GPT 쓰다 피곤해진 분들 많죠? 원하는 답변 듣기 위해서 GPT랑 키베뜨거나 설득하는 데 지치신 분들, 하드웨어와 AI를 연결하고 싶은 우리 공돌이 형님들,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답변에 회피, 검열 같은 거에 진절머리 나시는 분들은 X앱으로 먼저 써보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PT는 말하고 제미나이는 검색하고, 근데 글록은 움직입니다. 차를 몰고 로봇을 조종하고 세상을 실행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챗봇의 문제가 아니에요. AI가 이렇게 해봐 라고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이제는 그걸 한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떠오르는 이름 있죠? 스카이넷. 인간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그 시나리오가 더 이상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옵티머스 로봇에 글록을 신고 테슬라 차량에 글록을 얹고 칩은 자체 제작, 플랫폼도 X라는 자기왕국.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테슬라는 사실상 AI 하드웨어 통합 생태계의 선두주자입니다. 구글도 오픈 AI도 이거는 못했어요. AI 모델부터 칩, 로봇, OS, 배포 채널까지 싹 다 자기 손 안에 있거든요. 우린 그걸 전기차 회사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게 진도준이 미래에서 보면 가장 큰 오해였던 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질문할 차례입니다. 진짜 움직이는 AI, 그걸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그 AI가 테슬라와 옵티머스를 통해 세상에 깔린다면 사실 좀 무섭긴 하네요. 진짜 기계들의 반란이 오는 건 아니겠죠? 이게 과연 역사에 어떻게 남게 될까요? 어쩌면 글록, 스카이넷의 탄생,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을 직접 움직이는 인공지능과 마주하게 됐습니다.